오늘 시장에서 옛사랑을 만났다. 그 사람을 다시 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50년 전 나는 20살이었다. 시장 골목에서 떡을 팔던 그 사람은 나를 보고 항상 웃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다. 그때 우리는 가난했고 젊었고 꿈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집안 반대라는 벽이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그의 손을 놓았다. 그 후로 우리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입구를 지나는데 저 멀리서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시간 속에서 바로 끌어올려진 듯 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사람이 서 있었다. 흰 머리, 깊어진 주름, 그러나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고 천천히 다가왔다. 영수가.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나는 그와 함께 시장 한쪽 다방에 들어갔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아 쓴 커피를 마셨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는 웃었다. 그럭저럭 그냥 살아왔지. 그런데 그의 표정이 금세 진지해졌다. 나 좀 힘들어. 사업이 망했어. 집도 잃었어. 순간 내 마음이 복잡해졌다. 오랜 세월 그리워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니.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나 빚이 좀 있어.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다.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나는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됐다. 지금 내 통장에는 노후 자금이 전부 들어있다. 그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려고 모아둔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을 건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며칠 후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절박했다. 영수가, 나 이제 진짜 길이 없어.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한때 나의 전부였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 인생 마지막 안전망을 흔드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혼자가 된 뒤 나는 더더욱 돈을 아껴 썼다.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도 병원에 잘 가지 않았다. 시장에서 반값으로 파는 채소만 샀다. 옷은 새로 사지 않았다. 모든 건 노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절약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만약 그를 돕고 나면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머릿속에서 수많은 만약이 떠올랐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생겼다. 혹시 그는 내 마음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시장에 가지 않았다. 전화를 받아도 모르는 번호라면 받지 않았다. 그런데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다. 그는 잔뜩 초라해진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나 오늘 잘 데가 없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비 오는 저녁 젖은 우산을 들고 선 그는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 같았다. 내 마음속에서 동정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가 불쌍해 보였지만 이 문턱을 넘게 하면 내 평온한 노후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었다. 나는 그를 부엌 쪽으로 안내했다. 따뜻한 국을 데워 밥과 함께 내놓았다. 그는 허겁지겁 먹었다. 그 모습을 보니 예전의 청년 시절이 떠올랐다. 떡을 팔던 그가 시장 골목에서 밥 한 공기를 다 먹지도 못하던 시절. 그때의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겹쳐졌다. 식사를 마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수가 오늘 하루만 재워줄 수 있어. 나는 망설였다. 하루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와 기침소리가 나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반복됐다. 내가 이 사람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지. 아침이 되자 그는 나를 보며 고맙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말이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영수가,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빚이 3천만 원인데 그중 절반만이라도 도와주면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1,500만 원이면 내 노후 자금의 절반이다. 병원비로도 모자랄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그는 두 손을 모아 애원했다. 나 믿잖아.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나는 커피를 끓이며 그를 바라봤다. 머리가 하얘졌다. 믿었던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나는 너무 차가운 사람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경계를 해야 하는 건가?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 돈은 평생의 결실이다. 다시 모을 수 없는 돈이다. 점심 무렵 그는 시장에 다녀오겠다며 나갔다. 그동안 나는 전화를 걸었다. 오랜 친구이자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는 정순이 언니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 혹시 철수 알지?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사는지 알아? 정순이 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영수가, 너 그 사람 조심해. 작년에도 다른 여자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았어. 사기죄로 고소당할 뻔했는데 합의 보고 넘어갔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난 며칠간의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흘러갔다. 그의 절박한 표정, 젖은 우산, 떨리는 목소리. 모두가 연기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돌아왔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싱싱한 채소와 생선이 들어 있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고등어야.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웃음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철수야, 미안하지만 내가 널 도와줄 수는 없어.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왜?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 식는 정적만 흘렀다. 그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 그럼 나갈게.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내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어지러웠다. 그가 떠난 게 다행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냉정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떠난 뒤 집안은 고요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내가 그를 문 밖으로 보낸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만약 그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다면 나는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순이 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작년에도 다른 여자한테 돈 빌리고 안 갚았어. 며칠 동안 그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덕분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안감이 커졌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돈이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 손을 벌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그 사람 또 왔대. 이번엔 누구한테 빌렸대. 귀를 쫑긋 세웠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철수였다. 그는 나를 떠난 뒤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앉아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계속 무시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다. 문을 열자 이번에는 철수가 아니었다.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다. 혹시 김영숙 씨 맞으세요?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철수 씨 아내예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내라니. 그는 분명 혼자라고 했다. 심지어 나에게 마지막으로 기댈 사람이라고까지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혹시 그 사람한테 돈 주셨어요? 그 사람, 여자들 돈 뜯어내는 게 직업이에요. 나는 숨이 막혀왔다. 지금껏 품고 있던 미련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그 여자는 손에 쥔 봉투를 내게 내밀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철수는 시장, 카페, 길거리에서 여러 여자들과 웃고 있었다. 어떤 사진에서는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다. 저도 더는 못 참겠어요. 당신한테 미리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그 사람, 이번에도 같은 수법 쓴 거예요. 그녀가 돌아간 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렇게 쉽게 속았다는 사실이 더 나를 무너뜨렸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서 자책이 커졌다. 왜 나는 그때 그 말을 믿었을까? 왜 내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옛날의 감정에 더 흔들렸을까?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전화를 끊고 집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시장 골목을 걸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깨달았다. 이대로 움츠리고 있으면 결국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말에 휘둘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노트를 꺼내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한 내 원칙이라는 제목을 썼다. 첫 번째, 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두 번째, 오래된 인연이라도 현재의 행동을 먼저 본다. 세 번째, 내 노후 자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지 않는다. 이 원칙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누군가를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방법을 배운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시장에 나갔다. 골목 어귀에서 철수를 봤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와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냥 내 장바구니를 더 꽉 쥐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시장 바람은 이상하게도 더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채소 가게로 들어갔다. 상추와 시금치를 담으며 상인과 짧게 웃었다. 내 표정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풀면서 문득 생각했다. 이제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동안 나는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심지어 오래전에 떠난 옛사랑을 위해서도 마음을 썼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에서 노인 사기 피해 사례를 다루고 있었다. 지인을 사칭한 금전 요구,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의 긴급 도움 요청 같은 사례들이 화면에 나왔다. 그중 몇 가지는 내 상황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진행자는 말했다. 이런 경우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나 금융기관, 가족에게 상담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맞아. 나도 그랬어야 했어.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결국 돈을 건네지 않았으니 아직 나의 노후는 지킬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커피를 내렸다.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지자 어제까지의 무거운 기운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노트를 펼쳐 다시 원칙을 읽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을 덧붙였다. 누구를 만나든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그날 오후 정순이 언니가 집에 찾아왔다. 나는 언니를 부엌으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언니는 나를 보며 웃었다. 얼굴이 많이 편해졌네. 이제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덕분에 큰일 피했어. 고마워. 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우린 나이 들어도 사람 마음에 흔들리기 쉬워. 특히 옛날 인연은 더 그래. 하지만 그럴수록 단단해야 해. 나이 들어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내 마음을 이용당하지 않겠다. 며칠 뒤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발신인을 보니 철수였다. 봉투를 열자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너밖에 없을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연락하지 않을게. 그 글을 읽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더는 상관없었다. 편지를 서랍 속에 넣고 나는 시장 장보기 목록을 적기 시작했다. 삶은 여전히 이어져야 했고 나는 그 속에서 나를 지켜야 했다. 그날 저녁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후 재정 관리 강좌에 나갔다. 강사는 말했다. 여러분, 돈을 지키는 건 곧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예기치 않은 일로 돈을 잃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첫째, 모든 거래는 서류를 남기세요. 둘째, 가족 외의 금전 요청은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하세요. 셋째, 내 자산은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찾아두세요. 나는 강사의 말을 노트에 꼼꼼히 적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겪은 일도 결국은 하나의 배움이었다. 비록 마음은 다쳤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 강의가 끝난 뒤 복지관 앞마당을 걸으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이제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대신 나 자신을 위해 빛나는 시간을 만들자.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집에 돌아와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으니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 바람은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바람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지런히 일어나 부엌을 정리했다. 싱크대에 쌓인 접시를 씻고 냉장고 속 재료를 확인했다. 무와 배추를 꺼내 김치 담글 준비를 했다. 김치 국물을 만들면서 문득 생각났다. 이렇게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지켜내는 게 참 소중하구나. 점심 무렵 이웃 순애 씨가 들렀다. 나는 김치 맛을 보여주며 차를 내왔다. 순애 씨는 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영숙 씨, 지난번에 시장에서 철수랑 얘기하는 거 봤어. 괜찮아?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제는 다 끝난 일이에요. 그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사람 마음이 참 특히 옛사람 만나면 더 흔들리지.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 그녀의 이야기는 나와 닮아 있었다. 옛사람이 다가와 도움을 청했지만 결국 거짓이었다는 경험.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웃기도 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그날 대화는 나에게 큰 힘이 됐다. 내가 겪은 일이 나만의 부끄러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또 극복해간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다. 저녁이 되어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오늘 순애 씨와 대화를 나누며 사람은 누구나 속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힘이라는 걸 배웠다. 나를 속인 사람보다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후 나는 스스로를 더 지키기 위해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꿨다. 첫째,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는 바로 받지 않고 문자로 확인했다. 둘째, 누군가 금전적인 부탁을 하면 무조건 하루 이상 생각했다. 셋째, 감정이 격해질 때는 돈과 관련된 결정을 절대 하지 않았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노인 안전 교육 안내장이 왔다. 나는 그 수업에 신청했다. 수업에서는 전화금융 사기, 투자 사기, 대출 사기 등 다양한 사례를 다뤘다. 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기는 기술이 아니라 심리를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외로움,
죄책감, 미련을 건드려서 결정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나는 지난 일을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 철수는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시절의 그 사람을 이용한 것이다. 그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추억 속에 나를 붙잡고 있었다. 교육이 끝난 뒤 나는 동사무소 앞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았다. 마음 한켠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나는 더는 그 시절에 머물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 부엌 창문을 열어두니 봄바람이 살짝 들어왔다. 그 바람이 부엌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고요한 순간에도 지난 추억을 떠올렸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지금의 내가 겪는 이 순간이 더 소중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에 넣어둔 철수의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찢었다. 편지 조각이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내 마음의 미련이 사라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젠 정말 끝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작은 다짐을 했다. 앞으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 그리고 다시는 내 마음을 값싸게 내어주지 않는다. 그 다짐과 함께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몇 주가 흘렀다. 계절이 바뀌는 소리가 들릴 만큼 날씨가 따뜻해졌다. 나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 자원봉사단에 가입했다. 그곳에서는 시장 어르신들에게 장바구니를 들어주거나 글을 가르쳐주는 봉사를 했다. 처음에는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해 배운 것들을 나누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 내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시장을 지나는데 저 멀리서 철수가 보였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고 손짓이 활발했다. 내가 그를 발견한 순간 우리 시선이 스쳤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본 것처럼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다. 정말 다 지나갔구나. 그동안 내 마음속을 휘저었던 후회, 분노, 미련이 더는 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저녁 무렵 순애 씨에게 전화가 왔다. 영숙 씨, 우리 내일 동네 회관에서 하는 재정 세미나 같이 갈래요? 이번에 주제가 노후 자산 안전하게 지키기래. 나는 기쁘게 대답했다. 좋아요. 꼭 가요. 다음 날 회관에서는 전문가가 나와 연금, 보험, 저축, 투자 사기 예방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명확하게 말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계획으로 써야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생활 패턴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지난 몇 달 동안의 변화를 떠올렸다. 옛사람의 등장으로 흔들렸지만 그 덕분에 내 생활 패턴을 점검하게 됐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비상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강의가 끝난 뒤 나는 순애 씨와 시장에 들렀다. 우리는 각자 필요한 물건을 사고 길가에서 국화빵을 나눠 먹었다. 이렇게 사는 게 참 좋아. 순애 씨가 말했다. 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단단하고 조용하고 마음 편한 게 제일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저 멀리 별 하나가 반짝였다. 그 별을 보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늘도 아닌 나만의 빛으로 산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옅어진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처는 곱는다. 나는 그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내 뿌리를 지킬 것이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노후를 지킨다는 건 돈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다. 내 마음, 내 시간, 내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모여 나를 살린다. 봄이 완연해지자 나는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시작했다. 길가에 핀 진달래와 개나리가 눈에 들어왔다. 햇살은 부드럽게 등을 감싸고 새소리는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예전 같으면 이런 평화로운 아침에도 옛 기억이 스며들었겠지만 이제는 오직 오늘만을 느꼈다. 산책 중에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봉사자들을 자주 마주쳤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야기는 주로 건강, 시장 소식, 자식 이야기였다. 그리고 가끔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눴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경험 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각자 인생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저는 최근에 아주 오래된 인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만난 그는 제가 기억하던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제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과거는 아름답게 남기되 현재의 내 삶을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 후 몇몇은 다가와 당신 이야기 덕분에 저도 경계심을 가지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나는 그 말이 참 뿌듯했다. 나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표정을 하고 있었다. 주름은 그대로였지만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뒤 우연히 시장 골목을 걷다 철수와 마주쳤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시선을 돌렸다. 나 역시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완전히 정리됐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와의 이야기는 이제 나의 인생에서 단 한 페이지로 남았다. 그리고 그 페이지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노트를 꺼내 3가지 실천 계획을 적었다. 첫째, 매달 재정 점검을 계속한다. 둘째, 사람을 만날 때는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신뢰를 쌓는다. 셋째, 나를 지키는 습관을 매일 실천한다. 계획을 적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는 불안보다 기대가 컸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나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이번 바람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내 마음속 불필요한 먼지를 모두 쓸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창문을 닫고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나만의 노후가 시작됐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나는 작은 텃밭을 분양받았다. 복지관 뒤편에 있는 공용 텃밭이었는데 주말마다 어르신들이 모여 농작물을 가꾸는 곳이었다. 나는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면서 내 마음도 함께 단단해지는 기분이었다. 텃밭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금세 친해졌다. 함께 웃고 땀 흘리고 수확물을 나누다 보니 예전의 외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 농사 요령뿐 아니라 생활 팁, 건강관리법, 심지어 사기 예방 이야기까지 나눴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영숙 씨, 혹시 옛사람이 찾아온 적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옛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돈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경험을 들려줬다. 할머니는 내 말을 듣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값진 보상이었다. 며칠 후 텃밭에서 고추가 빨갛게 익었다. 나는 수확한 고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생각했다. 이 고추처럼 나도 한 계절을 견디며 더 단단해졌구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차를 마시며 라디오를 켰다. DJ가 이런 말을 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을 무사히 지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시장에서의 그날이 떠오르긴 했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일을 발판 삼아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를 흔들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한 감정이었다. 이제는 그 감정까지도 흘려보냈다. 남은 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뿐이다. 그리고 나는 작은 결심을 했다. 앞으로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내 마음의 변화를 기록하자. 그렇게 하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창문 너머 여름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이번에는 그 바람이 마치 새로운 이야기의 첫 장을 넘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을이 찾아왔다. 텃밭의 고추와 토마토는 수확을 마쳤고 자리를 비운 땅에는 배추 모종이 심어졌다. 복지관 사람들과 김장 계획을 세우면서 나는 문득 몇 달 전의 나를 떠올렸다. 그때는 시장에서 철수를 다시 만난 일이 내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저 먼 기억 속 한 장면일 뿐이었다. 어느 오후 복지관에서 노후 생활 발표회가 열렸다. 각자 지난 1년간 자신이 겪은 변화와 배운 점을 나누는 자리였다. 나는 무대 위에 올라 천천히 말했다. 저는 올해 과거가 다시 찾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배운 건 딱 하나입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돈이나 집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순애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나를 바라봤다. 발표가 끝난 뒤 몇몇이 다가와 당신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며 손을 꼭 잡아줬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을 지나게 됐다. 예전처럼 철수가 나타날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의 풍경이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과일 가게에서 배를 사고 떡집에서 인절미를 샀다.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집에 도착해 주방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에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제 이게 내 노후야. 단단하고 따뜻하고 나만의 것. 그날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었다. 올 한 해 나는 흔들렸고 쓰러질 뻔했고 다시 일어섰다. 과거는 나를 시험했지만 현재의 나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앞으로의 시간뿐이다. 저녁 무렵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선율 속에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고요했고 마음은 편안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시장에서 만난 옛사랑은 내 노후를 흔들었지만 결국 내 노후를 지켜낸 건 나 자신이었다.